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자, 오늘 50대 남자분이 이제 어깨 관련해서 물어보러 오셨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분한테 해드렸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깨 관련 통증인데 이제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호전이 없었고 MRI 찍어봤는데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바로 하기가 좀 망설여지시니까 다른 병원에 또 가셔서 의견을 여쭤보셨고 그쪽에서는 꼭 수술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저기서 좀 말이 다르니까 또 저한테까지 오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 환자의 상태죠.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보니까 팔을 뭐 심각하게 뭐 아파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들 때 여기를 딱 짚으셨죠. 동작시의 통증.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염증성 통증이 있는 상태였고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했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환자분한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수술을 꼭 서둘러야 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 더군다나 지금 환자분의 상태로 봤을 때 움직임이나 통증의 정도로는 수술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다른 치료를 충분히 해본 이후에 그래도 호전이 없을 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심지어 요즘 최신 논문에 따르면 완전 파열이 있더라도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다른 근육들이 보존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서두르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분의 치료인데 그분은 어떤 상태였냐면 팔을 이렇게 들 때 여기를 딱 짚는 어디를 짚었냐면 여기 어깨 뼈가 느껴지죠? 여기 이렇게 짚으셨거든요. 이렇게 짚으시면서 움직일 때 여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고 주로 팔을 벌리거나 들어 올릴 때 아프다고 하셨어요. 자, 회전근개, 어깨 통증에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짚느냐에 달라지는데 크게는 이렇게 옆을 짚을 때, 뒤를 짚을 때, 앞을 짚을 때, 또 위를 짚을 때 각각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 손상일 때는 이 옆과 이렇게 뒤를 짚는 경우가 많고요. 회전근개 근육 중에 앞쪽을 짚는 경우가 또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를 이렇게 뼈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짚으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근을 이렇게 한꺼풀 벗겨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런 근육들이 나와요. 이게 회전근개 근육이에요. 그래서 회전근개 근육은 요 팔뼈를 감싸고 있는 견갑골과 요 팔뼈를 붙여주는 4개의 근육. 앞에서부터 요렇게. 그래서 삥 둘러싸듯이 그 팔을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서로 협응을 해서 어깨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어깨를 움직여주는 거고 이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그분이 짚으신 요 옆쪽을 짚는 경우는 요 극상근이죠. 그래서 보통 파열이 있다고 표현할 때 극상근의 파열이 가장 많아요. 파열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자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근섬유 다발이 이렇게 모여서 힘줄로 변해서 요 뼈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요 힘줄 끝부분이 조금씩 뜯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RI 상에 보일 수 있고 초음파로 보더라도 힘줄은 원래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검게 이렇게 파먹듯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근육이 아픈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파열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육은 아프면 뭉친다고 설명드렸죠. 뭉치면서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몸이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근육들이 좀 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잡아 당겨지니까 이게 요 뼈만 잡아 당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살짝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더 잡아 당겨서 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쓸수록 한번 조금 파열됐던 부분적인 파열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근육을 이어주는 수술을 한다인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뭉쳐있는 근육을 뭉치지 않게 풀어주고 탄력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 회전근개 근육을 치료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뭉치고 있던 힘이 없어지니까 당기는 힘이 사라지죠.
당기는 힘이 사라지니까 파열도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당기는 힘 때문에 파열대 부분이 점점 더 벌어지는데 그걸 막아주면 적어도 지금보다 파열을 더 진행시키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근육이 당기는 힘이 또 없어지면서 자, 머리카락, 두피 얘기 말씀드렸죠. 머리카락이 두피를 당겨서 염증을 일으켜서 아픈 거기 때문에 당기는 힘을 없애주면 두피가 나으면서 염증도 좋아지면서 안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근개 치료를 해주면 주사치를 통해서 근육의 탄력을 찾아주면 당기는 힘이 없어지면서 염증을 자극하지 않고 염증이 없어질 거고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파열을 막아주고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아프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분은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회전근개 여기 근데 그분이 이제 요 세 개 근육이 다 조금 상처가 있어서 다 같이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요 세 근육을 치료를 해서 탄력을 찾아줬고 직후에 어느 정도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은 치료점을 잘 찾아서 주사를 정확하게 놔주면 100% 아니더라도 직후에 좋아지는 반응을 보여요. 어느 정도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치료가 100% 되지 않고 반복 치료를 해야 되지만 직후 반응을 대부분 보이고요. 이분도 팔을 올릴 때 그 느껴지던 통증이 처음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반복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통증이 없어지고 가동 범위가 잘 나오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지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회전근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파열이 있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오시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동작 제한이 없다면 충분히 수술 안 하고도 지내시면 되는데 그 방법은 요 파열 부분을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 그 파열 부분을 압박하고 그 염증을 형성하는 그 원인 부분의 근육을 치료해주면 근육이 건강해지면서 회전근개를 자극하지 않고 그러니까 염증 부분을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안 아프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